이게 사실은 이제 10년 된 약인데 이거를 뭐 새로운 얘기 해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들고요. 보면 이게 무슨 약이 나온 지가 이미 2007년, 2009년도에 나온 약이니까 10년 이상 되게 올드 드럭이 뉴 드럭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데 작년에 이사 리액트 5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판이 뒤집히나 이게 또 이철영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티카 그래 너가 또 이제 너마저 뭐 이렇게 바뀌나 이런 그런 고민도 사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전 뭐 잘 아시겠지만 RCT에서 뭐 둘 다 클로피도글보다나 이스케믹 이벤트를 줄였지만은 모탈리티 베네핏이나 여러 가지 플레이트럭 이펙트 그다음에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디케이션이 이제 컨트라 인디케이션 없다는 게 상당히 이제 좋아서 이제 티카거래가 점점 이제 위너가 되는 그런 형색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전 연구들이 보면은 스터디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를 가져다가 막 비교하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블리딩 크레타이도 많이 다른데 만약에 이걸 매칭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비슷합니다. 클로피도글보다 강한 약을 쓰면 블리딩이 많이 생긴다. 어차피 당연한 얘기. 이걸 아니라고 하면 이건 이상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 두 약제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라시오는 클로피도글의 개정판 좀 더 업데이트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기를 바꿔서 그다음에 티카글레라는 약간 좀 변종이죠. 이게 새로 나타난 어떤 아데노신 비슷한 어떤 CPTP 제제고 이전에 클로피도글이 두 번 대사를 해서 약발이 이제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반해 프라시오 티카글레는 한 번 내지 그냥 이제 플레이트에 달라붙으니까 약발이 세다. 이건 당연한 거고 또 재밌는 거는 프라시오 클로피도글 같은 경우는 이 리버설 바인딩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사람 몸에는 한 6시간 정도 있고 그 이해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인데 티카글레는 계속 약물 농도가 유지가 돼서 여러 가지 약리학적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베네핏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버서블 바인딩에 비해서 리버서블 바인딩은 뒤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세라피틴 윈도우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블리딩에 상당히 덜 취약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 약이 강하더라도 이게 대표적인 약이 이제 노악이죠. 와파린 대비 노악이 상당히 왜 이렇게 좋았냐? 결국 노악이 제 생각에는 리버스를 바인딩하고 약물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라피틴 레인지가 넓어서 블리딩 이슈가 적었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항상 비교하는 건데 프라시글의 티카는 어떤 약이 센 거냐? 크로닉 페이지에는 티카가 엄청 셉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 30이고 프라시글은 80입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노딩할 때는 6알 2알 먹이니까 어느 게 세냐? 당연히 프라시글이 세겠죠. 그러니까 노딩 페이지는 프라시글이 세지만 크로닉 페이지는 결국 티카그레가 더 훨씬 센 약이다. 알 수 있는데 기회에서 블리딩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왜냐? 리버서블리 바인딩하는 약이라서 좀 세더라도 웬만해서 환자들 잘 버틴다는 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티카그레가 또 장점으로 얘기됐던 게 이제 뭐 이런 뭐 RBC에서 ENT1 채널을 막아서 아데노신 레벨을 높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뭐 다 아신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이게 헤드 투 헤드 연구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네트워크 이제 메타 아나리시스가 이제 나바레즈라고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서큘레이션에 오래 냈었고 ACS 환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헤드 투 헤드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막 그죠 이런 걸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로피도글 대비 티카글레나 프라시글 다 좋은 약인데 MI 스탠슬고스는 확실히 더 프라시글이 더 줄이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에 반해서 티카글레는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건 MI를 티카글레가 클로피도글보다 줄이지 못한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이 분석을 보면 프로시랑 MI를 빼면 그러니까 프로시랑 MI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시랑 MI를 빼면 티카글레도 클로피도글보다 MI를 줄인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리액트 5 얘기를 좀 해보면 10년 된 거거든요. 사실 10년 된 거라서 이게 뭐 아주 팬시한 얘기도 아니고 올드 가이스 뭐 이렇게 막 이게 되게 살찐 타이슨 이렇게 막 레너들이 붙었는데 결과가 사실 졸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왠지 다들 에이, 그냥 뭐 비슷할 거야 이렇게 사실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다르게 나올 거 상당히 고민이고 이제 이거는 컴퍼니에서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이사 그룹이죠. 이 이사강을 주유했던 미넨 그룹 아드난 카스트라티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사 리액트 1, 2, 3, 4를 했었고 파이브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 디자인의 뭐 특징도 잘 아시겠지만 스테미는 뭐 미리 노딩하고 들어가는 건 잘 아실 건데 티카그라 같은 경우는 나나스테 엘리베이션 ACSS는 엔지오 전에 노딩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요 프라시올 같은 경우는 안지오 후에 아나토미를 보고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트리톤이나 어커스트에 나왔던 연구 때문에 안지오를 보고 이제 들어가자 이런 식이고 또 하나 이제 차이를 둬야 될 건 뭐냐면 프라시올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75세 이상인데 60kg 미만이면 5mm로 줄인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신의 한 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 연구의 한계성을 좀 보면은 엔지오를 하고 사실 이제 노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딩 프라시오로 같은 경우는 노딩이 86%인가 14%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모디파이드 ITT에서 이제 세이프티 애널리시스를 할 때 약을 한 번이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 약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이 애널리시스에서 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헤드 투 헤드로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고 뭐 두 그룹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고 스테미 환자가 40%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80%는 PCI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환자가 퇴원할 때 약을 20%씩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먹고 그다가 심지어는 팔로밤에서 10여 프로를 약을 끊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약을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걸 이제 비교하는 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이 환자들 보니까 80% 아까 퇴원할 때 80%라고 했고 클로플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랄 안티코알렌트 쓰는 뭐 에피 환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약을 바꾸기도 하니까 이게 진정 헤드 투 헤드냐 이런 컨선이 있고 이러고 나서 이제 양쪽 회사에서 이제 엄청나게 슬라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 그대로 이제 좀 보여드리면 에피언트에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줄였다 한 25% 줄였고 블리딩도 비슷한데 조금 뭐 적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면 카디오바스쿨 그러니까 데스는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 카디오바스쿨 데스는 사실 양 그룹이 차이가 없고 그에 비해서 MI는 뭐 많이 차이가 나는 듯 보이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타입 4 MI가 상당히 양 그룹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타입 4는 PCI MI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페리프로션 MI인데 요거가 우리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 별 중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빼면 요건 좀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스트로크 차이가 안 나고 스탠스로보스는 확실히 좀 프라시골이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서 했던 네트워크 메타나이스는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모탈리티는 조금 이제 양으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스테미드, 엔스테미드는 나는 언스테이블 안자애든 좀 프라시골 베네핏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PCI 그룹에서는 확실히 더 베네핏이 있다. 컨저버티브나 케비지는 차이가 없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만드는 슬라이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럴 줄 알았다. 에피형트 쪽에서 다시 삼고 왜냐하면 이전에 레나미나 UK 레지스트리에서 프로페 매칭을 하니까 프라시골이 다 좋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뭐 메커니즘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레디 이니비션만 얘기하다 갑자기 뭐 인플라메이션, 혈관기능 이거 제가 맨날 좋아하고 얘기하는 요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오면서 이제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그룹에서 이제 서브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사 리액터를 했는데 노딩 페이지 때는 프라시글이 이제 강한 약이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강합니다. 하루 이틀 다 리액티브가 적은데 티카글보다 이걸 가지고 아웃컴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나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딩 때는 프라시글 세지만 메인테넌스 티카가 센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노딩 때 값을 가지고 아웃컴을 한다? 그럴 때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이거는 컴패리슨 패러럴 데이터인데 프라시글이랑 티카글을 이제 FMD를 쟀습니다. 엔도셀 펑션을 재보니까 프라시글이 더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나라 홍순준 교수님께서 이제 DM 환자에서 티카랑 프라시글을 비교한 게 거기서 FMD에서는 오히려 티카가 좋았고 이건 크로스오버 스터디고요.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인컨클루시브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신의 한 수인 게 한 40%가 이제 5mm 썼다 프라시글에 이 환자들 보니까 블리딩이 이벤트는 별 차이가 없는데 블리딩이 적고 10mm 쓴 그룹은 블리딩 차이는 없는데 이스키메트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있으면서 뭔가 이제 상당히 이제 컨설을 만들고 우리가 이제 티카가 옛날에는 클로피드보다 무조건 다 좋다. 뭐 나이 상관없고 다 상관 좋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 스터디 보면은 올드에이지에서는 블리딩만 많이 생긴다. 이스키메트는 별로 베네핏이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70, 80대면은 너무 강한 약을 써서 환자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약을 두 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약을 하루에 한 번 먹기도 하고 이게 리버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리버스를 바인딩하는 약제들은 이게 온셋도 빠르지만 오프셋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게 되면은 리바운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다 단점이다. 아까 얘기했던 장점은 블리딩 그러니까 세라피틱 렌즈가 넓은 건 장점인데 이 블리딩 컨선은 이제 줄일 수 있지만 리바운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이게 또 이제 환자한테 어떤 경우는 스탠스 스로보싱이 벌어진다. 그거고 티카는 또 이제 반대쪽 자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데이터인데 보면 10%는 이미 ACS가 아니다. 이 환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디스니아가 프라슈글은 한 명이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디스니아 스케일을 받아보시면 클로피도글 프라슈글 다 많습니다. 티카가 좀 더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설문지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전혀 그냥 의사들이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런 거 가지고 안 모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설문지 얘기도 없는 게 이건 절대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모디파이 ITT에서가 아까 얘기했지만
20% 1% 빠지니까 약을 안 먹은 사람 이걸 직접 비교하는 거 말이 되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10% 아까 얘기했지만 10%는 병이 없는 ACS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바크4가 이상하게 티카를 한 적. 바크4는 뭐냐면 캐비지 블리딩이거든요. 우리가 캐비지 블리딩은 티카가 더 좋을 거라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전 데이터도 보면. 근데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상당히 좀 컨클루시브하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클로피도골이 이제 어부질입니다.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다 보니까 이게 어부가 이걸 가지게 되는 형상이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이스테전 파라독스라는 걸 얘기해서 항상 또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연구들 보면 티카나 클로피도를 비교해도 대부분 티카가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병 교수님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PTRG에서 레지스트를 모아서 한 13,000명 모았고 12,000명 정도를 우리가 클로피도를 쓰고 있는 환자에서 베리파이 나우 데이터, 그러니까 상당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봤는데 MI가 없는 경우에는 이 위에 쪽, 그러니까 PR가 상당히 높은 거 한 270 이상의 경우에만 확실히 이벤트가 많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벤트가 많아지는데 재밌는 건 MI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되니까 한 200만 넘어도 확 증가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서 점점 벌어지는 거 보면 프레디 이니비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MI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클로피도를 갖고 한계가 있다. 절반 정도는 약발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농통하게 봤을 때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스컬레이션, 뒤에서 이제 김병우 교수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디에스컬레이션 분명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에피소드만 얘기 드리고 끝내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산대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달째 대부분 환자들 설문지를 받고 저희가 베리파이 나우를 합니다. 그러면 티카가 30 엄청 낮은데 재밌는 건 컷오프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르다고 했죠. 진짜 다르냐? 다릅니다. 보통 100이 컷오프인데 티카는 한 20입니다. 상당히 낮아도 환자들이 블리딩해서 자유로운데 문제는 뭐냐면 클로피도 같은 경우는 100인데 100 이하가 25%인데 티카는 약간 20이라고 했죠. 20 이하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컷오프가 낮지만 너무너무 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컨셉에 대해서 분명 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AMH도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태어날 때 우리가 플라스틱을 10mm, 5mm 그다음에 약발이 세면은 5mm 줄이고 아니면 그냥 10mm 가는 걸 보면 이스케 이벤트 별로 안 생기는데 블리딩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특히 환자들한테 설문지 받으면 상당히 많고요. 바크 원이긴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50% 줄입니다. 5mm 쓰든 우리가 프레펑션 가이드라든 게 되고 이 세라피티 렌즈를 보면 5mm 줄여도 HPR은 거의 없습니다. LPR만 많은데 특히 10mm 쓰면 3분의 2 환자가 약발이 너무 세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몇 미리가 맞을 거냐.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걸 가지고 호스트 RP ACS가 10mm 계속 쓴 그룹 한 달 뒤에 5mm 줄인 그룹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이벤트가 전체적으로 뭐 이스케임 이벤트 블리딩 합치니까 30% 줄였고 한 달 이후로 보니까 3분의 1 줄였는데 이스케믹 베네핏은 차이가 없고 블리딩에서 50% 줄였는데 문제는 이 블리딩의 대부분 바크2입니다. 3, 4, 5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환자들 보시고 환자들 컴플레인하면 약을 잘 조절하면 환자들한테 베네핏 줄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아직 정답은 없는데 이제 그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이런 컨셉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HBR을 얘기하는데 HBR 환자들은 조금 약하게 가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되고요. HBR이 아닌 환자는 이제 프라슈글티카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제 문제인데 이 애니잼에서 이제 에디토리얼 이렇게 상당히 프라슈글 페이버하게 이제 줬는데 스테미 환자는 프라슈글 그냥 쓰자. 그다음에 인터벤션 하면은 프라슈글을 쓰자. 나머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사 리액트 5라는 게 레지멘 비교한 게 아니고 레지멘 플러스 스트래티지 비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실 헤드 투의 이 양그룹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 인컨클루시브한 거고 제가 PTRD DS를 분석하며 느낀 거는 한국 사람에서도 AMI 자체만큼 프레디 리액티비티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클로피도글은 분명 한계가 있는데 티카 플라시로 좋은 약인다. 하지만 이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는 정말 디에스컬레이션이 디폴트다. 어떻게 할지 보면 리두스 도저가 되고 그 좋은 컨셉이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는 또 김병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